충북 충주 한 주민센터에 익명의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엔 이불 20채가 들어있었는데요. 담당 주무관이 연락처로 전화하자 아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대신 보낸 거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아들이 쓴 편지가 도착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대로 편지가 도착했죠. 편지를 쓴 건 5년 전 연수동에 이사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얼마 전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동네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당자님 동네 어르신들이 올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불을 전달해달라고 적었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우리 마을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주무관은 편지 내용을 읽다가 복지 담당 팀장이 감동에 눈물을 훔쳤다며 이불은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 초등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있네요. 충북 보은에 사는 한 여성이 집 앞 우편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 안에 현금 25만 원과 참회의 글이 들어있었는데요. 철없던 시절 유리창을 깼다며 화작값과 유리값을 변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2000년대 초반 학교 앞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더니 유리창이 깨지고 과자가 무더기로 없어져 있었죠. 손해가 적지 않았지만 철없는 아이들 소행이려니 생각해 자비로 유리창을 보수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과자를 훔쳤던 학생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엔 잘못했다며 후회 많이 했다는 내용과 함께 25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미 구멍가게를 접은 상태였지만 그 학생은 당시 일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 주인은 편지의 주인공이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린 것 같다며 되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저녁 마감을 준비하던 케이크 가게에 레터링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퇴근을 앞둔 사장은 취소할까 고민하다 요청 문구를 확인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아빠 된 것 축하해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달 장소가 인근 여성병원이었습니다. 출산한 아내가 남편에게 주려는 케이크였던 거죠. 사장은 이건 꼭 만들어야겠다며 온 정신을 집중해 손 떨리고 식은땀 나면서도 정성껏 레터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럼 엄마는 누가 축하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은 정성껏 서비스 쿠키를 포장하고 손편지를 적었죠. 누군가 아빠가 됐다는 건 또 누군가는 엄마가 됐다는 뜻이겠죠. 이건 제가 엄마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날 산모는 리뷰에 제 몫의 서비스를 챙겨줘서 너무 감동했다며 소중한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게 산모의 마음이라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반응했죠. 엄마라는 존재를 먼저 생각한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있네요. 서울 양천구에서 배달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LA 갈비 40g이었는데 요청사항을 확인한 순간 사장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항암 중인 9세 아들이 갑자기 찾을 때마다 주문해요. 사장님 갈비 최고라고 해서 감사 인사 전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세 아들과 임신 7개월 아내를 둔 사장님은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똑같은 메뉴를 하나 더 포장했고 작은 쪽지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적어보냈죠. 3일이 지난 어느 날 가게에 꼬마 아이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날 주문했던 손님이었죠. 어머니는 바카스 한 박스를 건네며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를 전해드리고 싶다더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이를 보니 팔에는 주사 흔적이 있었고 항암으로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음료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장님은 너무 감동받아서 한참을 울었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전했는데요. 아이의 환한 웃음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밤 12시 무렵 CCTV를 확인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간 뒤였는데 치우지 않은 컵과 쓰레기로 테이블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12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 손님 3명이 카페로 들어왔고 사장님은 CCTV로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죠. 손님들은 난장판이 된 테이블을 보더니 먼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사장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새 손님이 유쾌하게 뚝딱뚝딱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무인 카페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거죠. 손님들은 청소를 마친 뒤 짧은 메모를 남기고 갔는데요. 사장님, 저희가 여기 청소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하다 갑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무인 카페를 하면 인류애를 잃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다며 감동을 전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마음을 실천한 새 손님 덕분에 오늘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네요. 한 식당 사장이 삼계탕 30인분과 만두 8개를 예약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8만 원이나 되는 큰 주문이었죠. 예약자는 지역회사 단체 회식이라며 예약금 없이도 믿어달라고 했고 사장은 이 지역에서 자주 회식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삼계탕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 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모두 허사가 된 거였죠. 사장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지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이 내린 결정은 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삼계탕은 필요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직접 피해 금액을 보내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조만간 회식하러 가겠다는 예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인분의 삼계탕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더 많은 분들께 드리지 못해 미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장은 분노를 나누니 오히려 행복해졌다며 각박한 세상에도 따뜻한 면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죠. 외출 나온 군인 5명이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식당 사장이 이미 어떤 남성이 돈을 내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무려 20만 원이었죠. 군인들은 너무 놀라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식당 사장이 그 남성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 A씨가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로 감사 인사를 남겼죠. 갑자기 고깃값이 계산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사주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0분 뒤 그 남성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내용을 보고 군인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국가를 위해 하는 노고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몇 년 안에 군대에 갑니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그대들이 아름다워서 계산했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저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대들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며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우면서도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하네요.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7살 동생을 돌보는 고등학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된 형에게 어린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보챘죠. 하지만 가진 돈은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치킨집 점주가 형제를 가게로 불러 치킨을 대접했습니다. 이후에도 동생이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치킨을 내어줬고 한 번은 미용실에서 동생 머리를 깎여서 돌려보내기도 했죠. 형은 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성인이 되고 돈 많이 벌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미담이 알려지자 해당 지점을 돈줄 내주자며 치킨 주문이 이어졌고 본사는 점주에게 영업 지원을 하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한 점주의 마음이 더 큰 선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에 사는 주민은 복도에 간식 바구니를 뒀습니다. 배송기사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드세요라는 쪽지와 함께였죠. 택배 물량이 많아지고 4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게 마음에 걸려 1년 넘게 간식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주민은 택배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현관 CCTV를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택배기사가 간식 바구니에서 음료를 하나 집어들더니 현관문 쪽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택배기사는 집 앞까지 택배를 비대면으로 전달한 후 카메라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하고 떠났죠. 작은 것에도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가시는 모습에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본인이 영상 속 택배기사의 형이라는 네티즌이 나타났습니다. 고생하는 동생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는 분도 계시고 동생만큼 저 또한 감사하다며 좋은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기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작은 배려와 작은 감사가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음료에 그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집에서 동생이 나가면서 버리려고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를 잠시 내놓았습니다. 그 사이 주문한 중국 음식이 배달됐는데요. 배달기사로부터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엔 식사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쓰레기는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쓰레기 봉투가 엘리베이터에 실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다. 다음에 꼭 보답하겠다고 답장하자. 배달기사는 놀라운 답변을 보냈습니다. 저희 중국집 소중한 손님이신데 쓰레기 옆에 음식을 둘 수 없어서 치워드린 것뿐이라며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고객 가족은 고마운 마음에 케이크 쿠폰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장은 이런 큰 선물은 오픈일에 처음이라며 매번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욕먹기 일쑤였는데 감동 그 자체라고 답했습니다. 작성자는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비 내리는 서울 강남대로 횡단보도에서 수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혼자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절반도 못 건넜는데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죠.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차주 중이던 470번 버스 기사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뒤편을 바라본 뒤 한 걸음에 버스 밖으로 뛰쳐나왔죠.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이었습니다. 기사는 휠체어를 밀며 남성과 함께 횡단보도를 달렸습니다. 안전지대까지 데려다준 뒤 흠뻑 젖은 채 다시 버스로 돌아와 운행을 시작했죠.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번개맨 같았다며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버스 기사는 당시에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죠.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10살 소녀가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84년이 흘러 94세가 된 할머니는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돈 3억 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습니다. 돈이 없어 학업을 놓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나머지 3억 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금으로 전달했고 40살 무렵부터는 집에서 지적장애인 11명을 직접 돌보며 살았습니다. 2019년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며 매월 정기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그해 건강이 악화되자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살던 집 보증금 5천만 원까지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죠. 할머니는 94세로 별세하며 약속대로 마지막 보증금까지 모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평생을 나눔으로 채운 할머니의 삶이 진정한 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충남 아산의 한 병원에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퇴원을 하루 앞두고 침대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 참석할 비행기 값이 없었던 겁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이 환자가 보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사연을 들은 원장은 선뜻 현금 100만 원을 건네면 내가 빌려주는 거니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 빌려줬다는 얘기는 절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남겼죠. 치료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료 중이던 원장은 어떤 젊은 외국인이 원장님께 꼭 드릴 게 있다며 간호사와 신랑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라 1분만 얘기를 들어주자 했는데 두꺼운 봉투와 영문 편지를 살며시 내밀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봉투엔 만원권 지폐 100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다시 한국에 와 돈을 벌고 있다며 너무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신의를 지킨 환자의 마음이 의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카페 배달앱으로 오렌지에이드 30잔 포장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6만 원 상당이었는데 요청사항엔 다음 달 기부에 꼽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기다려도 주문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쇼가 의심돼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자 손님은 기부에 보태는 것이라며 업주의 정기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 사장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보육원에 김밥 70줄씩을 정기 기부해왔고 이 사실이 알려져 종종 같이 기부하고 싶다며 주문을 넣는 고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음료 30잔을 다음 달까지 둘 수 없었던 사장은 배달기사와 손님들에게 무료 나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사장은 사비로 15만 원어치 컵빙수 55개를 주문해 보육원에 보냈죠. 사장은 저를 통해 기부해주신 따뜻한 고객님께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최고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3일장을 치르던 손자에게 갑자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장어구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새벽이라 장어구이를 배달해주는 집이 없었는데요. 포기하려던 순간 장어초밥을 파는 초밥집을 찾았습니다. 손자는 전화를 걸어 여기가 장례식장인데 마지막으로 할머니 식탁에 장어구이를 올려드리고 싶다며 장어초밥에서 장어구이만 접시에 올려 배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벽에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는 부탁이었지만 사장은 흔쾌히 수락했죠. 그런데 배달이 엄청 빨리 와서 놀랬고 배달기사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배달기사는 가게 주인이 절대 빨리 운전하지 말고 천천히 운전하더라도 내용물은 온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봉지를 열었는데 음식과 함께 현금 2만 원이 담긴 흰 봉투가 있었죠. 음식값은 받지 않겠다 힘내시고 화이팅이라는 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는 한순간 머리가 멍했다며 사장님 덕분에 할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효도를 돕고 싶었던 초밥집 사장의 진심이 슬픔 속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네요. 충북 충주 한 주민센터에 익명의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엔 이불 20채가 들어있었는데요. 담당 주무관이 연락처로 전화하자 아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대신 보낸 거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아들이 쓴 편지가 도착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대로 편지가 도착했죠. 편지를 쓴 건 5년 전 연수동에 이사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얼마 전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동네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당자님 동네 어르신들이 올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불을 전달해달라고 적었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우리 마을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주무관은 편지 내용을 읽다가 복지 담당 팀장이 감동에 눈물을 훔쳤다며 이불은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 초등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있네요. 충북 보은에 사는 한 여성이 집 앞 우편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 안에 현금 25만 원과 참회의 글이 들어있었는데요. 철없던 시절 유리창을 깼다며 화작값과 유리값을 변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2000년대 초반 학교 앞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더니 유리창이 깨지고 과자가 무더기로 없어져 있었죠. 손해가 적지 않았지만 철없는 아이들 소행이려니 생각해 자비로 유리창을 보수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과자를 훔쳤던 학생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엔 잘못했다며 후회 많이 했다는 내용과 함께 25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미 구멍가게를 접은 상태였지만 그 학생은 당시 일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 주인은 편지의 주인공이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린 것 같다며 되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저녁 마감을 준비하던 케이크 가게에 레터링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퇴근을 앞둔 사장은 취소할까 고민하다 요청 문구를 확인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아빠 된 것 축하해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달 장소가 인근 여성병원이었습니다. 출산한 아내가 남편에게 주려는 케이크였던 거죠. 사장은 이건 꼭 만들어야겠다며 온 정신을 집중해 손 떨리고 식은땀 나면서도 정성껏 레터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럼 엄마는 누가 축하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은 정성껏 서비스 쿠키를 포장하고 손편지를 적었죠. 누군가 아빠가 됐다는 건 또 누군가는 엄마가 됐다는 뜻이겠죠. 이건 제가 엄마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날 산모는 리뷰에 제 몫의 서비스를 챙겨줘서 너무 감동했다며 소중한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게 산모의 마음이라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반응했죠. 엄마라는 존재를 먼저 생각한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있네요. 서울 양천구에서 배달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LA 갈비 40g이었는데 요청 사항을 확인한 순간 사장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항암 중인 9세 아들이 갑자기 찾을 때마다 주문해요. 사장님 갈비 최고라고 해서 감사 인사 전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세 아들과 임신 7개월 아내를 둔 사장님은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똑같은 메뉴를 하나 더 포장했고 작은 쪽지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적어보냈죠. 3일이 지난 어느 날 가게에 꼬마 아이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날 주문했던 손님이었죠. 어머니는 바카스 한 박스를 건네며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를 전해드리고 싶다더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이를 보니 팔에는 주사 흔적이 있었고 항암으로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음료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장님은 너무 감동받아서 한참을 울었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전했는데요. 아이의 환한 웃음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밤 12시 무렵 CCTV를 확인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간 뒤였는데 치우지 않은 컵과 쓰레기로 테이블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12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 손님 3명이 카페로 들어왔고 사장님은 CCTV로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죠. 손님들은 난장판이 된 테이블을 보더니 먼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사장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새 손님이 유쾌하게 뚝딱뚝딱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무인 카페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거죠. 손님들은 청소를 마친 뒤 짧은 메모를 남기고 갔는데요. 사장님, 저희가 여기 청소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하다 갑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무인 카페를 하면 인류애를 잃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다며 감동을 전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마음을 실천한 새 손님 덕분에 오늘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네요. 한 식당 사장이 삼계탕 30인분과 만두 8개를 예약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8만 원이나 되는 큰 주문이었죠. 예약자는 지역회사 단체 회식이라며 예약금 없이도 믿어달라고 했고 사장은 이 지역에서 자주 회식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삼계탕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 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모두 허사가 된 거였죠. 사장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지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이 내린 결정은 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삼계탕은 필요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직접 피해 금액을 보내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조만간 회식하러 가겠다는 예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인분의 삼계탕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더 많은 분들께 드리지 못해 미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장은 분노를 나누니 오히려 행복해졌다며 각박한 세상에도 따뜻한 면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죠. 외출 나온 군인 5명이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식당 사장이 이미 어떤 남성이 돈을 내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무려 20만 원이었죠. 군인들은 너무 놀라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식당 사장이 그 남성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 A씨가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로 감사 인사를 남겼죠. 갑자기 고깃값이 계산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사주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0분 뒤 그 남성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내용을 보고 군인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국가를 위해 하는 노고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몇 년 안에 군대에 갑니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그대들이 아름다워서 계산했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저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대들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며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우면서도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하네요.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7살 동생을 돌보는 고등학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된 형에게 어린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보챘죠. 하지만 가진 돈은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치킨집 점주가 형제를 가게로 불러 치킨을 대접했습니다. 이후에도 동생이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치킨을 내어줬고 한 번은 미용실에서 동생 머리를 깎여서 돌려보내기도 했죠. 형은 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성인이 되고 돈 많이 벌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미담이 알려지자 해당 지점을 돈줄 내주자며 치킨 주문이 이어졌고 본사는 점주에게 영업 지원을 하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한 점주의 마음이 더 큰 선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에 사는 주민은 복도에 간식 바구니를 뒀습니다. 배송기사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드세요라는 쪽지와 함께였죠. 택배 물량이 많아지고 4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게 마음에 걸려 1년 넘게 간식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주민은 택배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현관 CCTV를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택배기사가 간식 바구니에서 음료를 하나 집어들더니 현관문 쪽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택배기사는 집 앞까지 택배를 비대면으로 전달한 후 카메라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하고 떠났죠. 작은 것에도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가시는 모습에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본인이 영상 속 택배기사의 형이라는 네티즌이 나타났습니다. 고생하는 동생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는 분도 계시고 동생만큼 저 또한 감사하다며 좋은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기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작은 배려와 작은 감사가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음료에 그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집에서 동생이 나가면서 버리려고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를 잠시 내놓았습니다. 그 사이 주문한 중국 음식이 배달됐는데요. 배달기사로부터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엔 식사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쓰레기는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쓰레기 봉투가 엘리베이터에 실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다. 다음에 꼭 보답하겠다고 답장하자. 배달기사는 놀라운 답변을 보냈습니다. 저희 중국집 소중한 손님이신데 쓰레기 옆에 음식을 둘 수 없어서 치워드린 것뿐이라며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고객 가족은 고마운 마음에 케이크 쿠폰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장은 이런 큰 선물은 오픈 이래 처음이라며 매번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욕먹기 일쑤였는데 감동 그 자체라고 답했습니다. 작성자는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비 내리는 서울 강남대로 횡단보도에서 수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혼자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절반도 못 건넜는데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죠.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차주 중이던 470번 버스
버스 기사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뒤편을 바라본 뒤 한 걸음에 버스 밖으로 뛰쳐나갔죠.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이었습니다. 기사는 휠체어를 밀며 남성과 함께 횡단보도를 달렸습니다. 안전지대까지 데려다준 뒤 흠뻑 젖은 채 다시 버스로 돌아와 운행을 시작했죠.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번개맨 같았다며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버스 기사는 당시에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죠.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10살 소녀가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84년이 흘러 94세가 된 할머니는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돈 3억 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습니다. 돈이 없어 학업을 놓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나머지 3억 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금으로 전달했고 40살 무렵부터는 집에서 지적장애인 11명을 직접 돌보며 살았습니다. 2019년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며 매월 정기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그해 건강이 악화되자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살던 집 보증금 5천만 원까지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죠. 할머니는 94세로 별세하며 약속대로 마지막 보증금까지 모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평생을 나눔으로 채운 할머니의 삶이 진정한 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충남 아산의 한 병원에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퇴원을 하루 앞두고 침대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 참석할 비행기 값이 없었던 겁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이 환자가 보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사연을 들은 원장은 선뜻 현금 100만 원을 건네면 내가 빌려주는 거니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 빌려줬다는 얘기는 절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남겼죠. 치료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료 중이던 원장은 어떤 젊은 외국인이 원장님께 꼭 드릴 게 있다며 간호사와 신랑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라 1분만 얘기를 들어주자 했는데 두꺼운 봉투와 영문 편지를 살며시 내밀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봉투엔 만원권 지폐 100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다시 한국에 와 돈을 벌고 있다며 너무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신의를 지킨 환자의 마음이 의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카페 배달앱으로 오렌지에이드 30잔 포장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6만 원 상당이었는데 요청사항엔 다음 달 기부에 꼽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기다려도 주문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쇼가 의심돼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자 손님은 기부에 보태는 것이라며 업주의 정기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 사장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보육원에 김밥 70줄씩을 정기 기부해왔고 이 사실이 알려져 종종 같이 기부하고 싶다며 주문을 넣는 고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음료 30잔을 다음 달까지 둘 수 없었던 사장은 배달기사와 손님들에게 무료 나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사장은 사비로 15만 원어치 컵빙수 55개를 주문해 보육원에 보냈죠. 사장은 저를 통해 기부해주신 따뜻한 고객님께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최고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3일장을 치르던 손자에게 갑자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장어구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새벽이라 장어구이를 배달해주는 집이 없었는데요. 포기하려던 순간 장어초밥을 파는 초밥집을 찾았습니다. 손자는 전화를 걸어 여기가 장례식장인데 마지막으로 할머니 식탁에 장어구이를 올려드리고 싶다며 장어초밥에서 장어구이만 접시에 올려 배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벽에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는 부탁이었지만 사장은 흔쾌히 수락했죠. 그런데 배달이 엄청 빨리 와서 놀랬고 배달기사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배달기사는 가게 주인이 절대 빨리 운전하지 말고 천천히 운전하더라도 내용물은 온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봉지를 열었는데 음식과 함께 현금 2만 원이 담긴 흰 봉투가 있었죠. 음식값은 받지 않겠다 힘내시고 화이팅이라는 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는 한순간 머리가 멍했다며 사장님 덕분에 할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효도를 돕고 싶었던 초밥집 사장의 진심이 슬픔 속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네요. 충북 충주 한 주민센터에 익명의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엔 이불 20채가 들어있었는데요. 담당 주무관이 연락처로 전화하자 아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대신 보낸 거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아들이 쓴 편지가 도착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대로 편지가 도착했죠. 편지를 쓴 건 5년 전 연수동에 이사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얼마 전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동네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당자님 동네 어르신들이 올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불을 전달해달라고 적었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우리 마을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주무관은 편지 내용을 읽다가 복지 담당 팀장이 감동에 눈물을 훔쳤다며 이불은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 초등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있네요. 충북 보은에 사는 한 여성이 집 앞 우편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 안에 현금 25만 원과 참회의 글이 들어있었는데요. 철없던 시절 유리창을 깼다며 화작값과 유리값을 변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2000년대 초반 학교 앞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더니 유리창이 깨지고 과자가 무더기로 없어져 있었죠. 손해가 적지 않았지만 철없는 아이들 소행이려니 생각해 자비로 유리창을 보수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과자를 훔쳤던 학생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엔 잘못했다며 후회 많이 했다는 내용과 함께 25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미 구멍가게를 접은 상태였지만 그 학생은 당시 일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 주인은 편지의 주인공이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린 것 같다며 되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저녁 마감을 준비하던 케이크 가게에 레터링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퇴근을 앞둔 사장은 취소할까 고민하다 요청 문구를 확인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아빠 된 것 축하해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달 장소가 인근 여성병원이었습니다. 출산한 아내가 남편에게 주려는 케이크였던 거죠. 사장은 이건 꼭 만들어야겠다며 온 정신을 집중해 손 떨리고 식은땀 나면서도 정성껏 레터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럼 엄마는 누가 축하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은 정성껏 서비스 쿠키를 포장하고 손편지를 적었죠. 누군가 아빠가 됐다는 건 또 누군가는 엄마가 됐다는 뜻이겠죠. 이건 제가 엄마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날 산모는 리뷰에 제 몫의 서비스를 챙겨줘서 너무 감동했다며 소중한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게 산모의 마음이라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반응했죠. 엄마라는 존재를 먼저 생각한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있네요. 서울 양천구에서 배달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LA 갈비 40g이었는데 요청사항을 확인한 순간 사장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항암 중인 9세 아들이 갑자기 찾을 때마다 주문해요. 사장님 갈비 최고라고 해서 감사 인사 전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세 아들과 임신 7개월 아내를 둔 사장님은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똑같은 메뉴를 하나 더 포장했고 작은 쪽지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적어보냈죠. 3일이 지난 어느 날 가게에 꼬마 아이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날 주문했던 손님이었죠. 어머니는 바카스 한 박스를 건네며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를 전해드리고 싶다더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이를 보니 팔에는 주사 흔적이 있었고 항암으로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음료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장님은 너무 감동받아서 한참을 울었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전했는데요. 아이의 환한 웃음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밤 12시 무렵 CCTV를 확인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간 뒤였는데 치우지 않은 컵과 쓰레기로 테이블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12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 손님 3명이 카페로 들어왔고 사장님은 CCTV로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죠. 손님들은 난장판이 된 테이블을 보더니 먼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사장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새 손님이 유쾌하게 뚝딱뚝딱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무인 카페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거죠. 손님들은 청소를 마친 뒤 짧은 메모를 남기고 갔는데요. 사장님, 저희가 여기 청소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하다 갑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무인 카페를 하면 인류애를 잃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다며 감동을 전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마음을 실천한 새손님 덕분에 오늘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네요. 한 식당 사장이 삼계탕 30인분과 만두 8개를 예약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8만 원이나 되는 큰 주문이었죠. 예약자는 지역회사 단체 회식이라며 예약금 없이도 믿어달라고 했고 사장은 이 지역에서 자주 회식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삼계탕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 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모두 허사가 된 거였죠. 사장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지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이 내린 결정은 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삼계탕은 필요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직접 피해 금액을 보내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조만간 회식하러 가겠다는 예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인분의 삼계탕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더 많은 분들께 드리지 못해 미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장은 분노를 나누니 오히려 행복해졌다며 각박한 세상에도 따뜻한 면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죠. 외출 나온 군인 5명이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식당 사장이 이미 어떤 남성이 돈을 내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무려 20만 원이었죠. 군인들은 너무 놀라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식당 사장이 그 남성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 A씨가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로 감사 인사를 남겼죠. 갑자기 고깃값이 계산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사주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0분 뒤 그 남성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내용을 보고 군인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국가를 위해 하는 노고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몇 년 안에 군대에 갑니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그대들이 아름다워서 계산했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저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대들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며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우면서도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하네요.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7살 동생을 돌보는 고등학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된 형에게 어린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보챘죠. 하지만 가진 돈은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치킨집 점주가 형제를 가게로 불러 치킨을 대접했습니다. 이후에도 동생이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치킨을 내어줬고 한 번은 미용실에서 동생 머리를 깎여서 돌려보내기도 했죠. 형은 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성인이 되고 돈 많이 벌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미담이 알려지자 해당 지점을 돈줄 내주자며 치킨 주문이 이어졌고 본사는 점주에게 영업 지원을 하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한 점주의 마음이 더 큰 선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에 사는 주민은 복도에 간식 바구니를 뒀습니다. 배송기사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드세요라는 쪽지와 함께였죠. 택배 물량이 많아지고 4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게 마음에 걸려 1년 넘게 간식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주민은 택배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현관 CCTV를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택배기사가 간식 바구니에서 음료를 하나 집어들더니 현관문 쪽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택배기사는 집 앞까지 택배를 비대면으로 전달한 후 카메라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하고 떠났죠. 작은 것에도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가시는 모습에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본인이 영상 속 택배기사의 형이라는 네티즌이 나타났습니다. 고생하는 동생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는 분도 계시고 동생만큼 저 또한 감사하다며 좋은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기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작은 배려와 작은 감사가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음료에 그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집에서 동생이 나가면서 버리려고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를 잠시 내놓았습니다. 그 사이 주문한 중국 음식이 배달됐는데요. 배달기사로부터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엔 식사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쓰레기는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쓰레기 봉투가 엘리베이터에 실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다. 다음에 꼭 보답하겠다고 답장하자. 배달기사는 놀라운 답변을 보냈습니다. 저희 중국집 소중한 손님이신데 쓰레기 옆에 음식을 둘 수 없어서 치워드린 것뿐이라며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고객 가족은 고마운 마음에 케이크 쿠폰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장은 이런 큰 선물은 오픈 이래 처음이라며 매번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욕먹기 일쑤였는데 감동 그 자체라고 답했습니다. 작성자는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비 내리는 서울 강남대로 횡단보도에서 수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혼자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절반도 못 건넜는데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죠.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차주 중이던 470번 버스 기사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뒤편을 바라본 뒤 한 걸음에 버스 밖으로 뛰쳐나왔죠.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이었습니다. 기사는 휠체어를 밀며 남성과 함께 횡단보도를 달렸습니다. 안전지대까지 데려다준 뒤 흠뻑 젖은 채 다시 버스로 돌아와 운행을 시작했죠.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번개맨 같았다며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버스 기사는
당시에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죠.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10살 소녀가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84년이 흘러 94세가 된 할머니는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돈 3억 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습니다. 돈이 없어 학업을 놓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나머지 3억 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금으로 전달했고 40살 무렵부터는 집에서 지적장애인 11명을 직접 돌보며 살았습니다. 2019년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며 매월 정기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그해 건강이 악화되자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살던 집 보증금 5천만 원까지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죠. 할머니는 94세로 별세하며 약속대로 마지막 보증금까지 모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평생을 나눔으로 채운 할머니의 삶이 진정한 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충남 아산의 한 병원에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퇴원을 하루 앞두고 침대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 참석할 비행기 값이 없었던 겁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이 환자가 보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사연을 들은 원장은 선뜻 현금 100만 원을 건네면 내가 빌려주는 거니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 빌려줬다는 얘기는 절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남겼죠. 치료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료 중이던 원장은 어떤 젊은 외국인이 원장님께 꼭 드릴 게 있다며 간호사와 신랑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라 1분만 얘기를 들어주자 했는데 두꺼운 봉투와 영문 편지를 살며시 내밀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봉투엔 만원권 지폐 100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다시 한국에 와 돈을 벌고 있다며 너무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신의를 지킨 환자의 마음이 의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카페 배달앱으로 오렌지에이드 30잔 포장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6만 원 상당이었는데 요청사항엔 다음 달 기부에 꼽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기다려도 주문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쇼가 의심돼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자 손님은 기부에 보태는 것이라며 업주의 정기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 사장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보육원에 김밥 70줄씩을 정기 기부해왔고 이 사실이 알려져 종종 같이 기부하고 싶다며 주문을 넣는 고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음료 30잔을 다음 달까지 둘 수 없었던 사장은 배달기사와 손님들에게 무료 나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사장은 사비로 15만 원어치 컵빙수 55개를 주문해 보육원에 보냈죠. 사장은 저를 통해 기부해주신 따뜻한 고객님께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최고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3일장을 치르던 손자에게 갑자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장어구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새벽이라 장어구이를 배달해주는 집이 없었는데요. 포기하려던 순간 장어초밥을 파는 초밥집을 찾았습니다. 손자는 전화를 걸어 여기가 장례식장인데 마지막으로 할머니 식탁에 장어구이를 올려드리고 싶다며 장어초밥에서 장어구이만 접시에 올려 배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벽에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는 부탁이었지만 사장은 흔쾌히 수락했죠. 그런데 배달이 엄청 빨리 와서 놀랬고 배달기사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배달기사는 가게 주인이 절대 빨리 운전하지 말고 천천히 운전하더라도 내용물은 온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봉지를 열었는데 음식과 함께 현금 2만 원이 담긴 흰 봉투가 있었죠. 음식값은 받지 않겠다 힘내시고 화이팅이라는 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는 한순간 머리가 멍했다며 사장님 덕분에 할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효도를 돕고 싶었던 초밥집 사장의 진심이 슬픔 속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네요. 충북 충주 한 주민센터에 익명의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엔 이불 20채가 들어있었는데요. 담당 주무관이 연락처로 전화하자 아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대신 보낸 거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아들이 쓴 편지가 도착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대로 편지가 도착했죠. 편지를 쓴 건 5년 전 연수동에 이사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얼마 전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동네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당자님 동네 어르신들이 올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불을 전달해달라고 적었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우리 마을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주무관은 편지 내용을 읽다가 복지 담당 팀장이 감동에 눈물을 훔쳤다며 이불은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 초등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있네요. 충북 보은에 사는 한 여성이 집 앞 우편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 안에 현금 25만 원과 참회의 글이 들어있었는데요. 철없던 시절 유리창을 깼다며 화작값과 유리값을 변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2000년대 초반 학교 앞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더니 유리창이 깨지고 과자가 무더기로 없어져 있었죠. 손해가 적지 않았지만 철없는 아이들 소행이려니 생각해 자비로 유리창을 보수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과자를 훔쳤던 학생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엔 잘못했다며 후회 많이 했다는 내용과 함께 25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미 구멍가게를 접은 상태였지만 그 학생은 당시 일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 주인은 편지의 주인공이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린 것 같다며 되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저녁 마감을 준비하던 케이크 가게에 레터링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퇴근을 앞둔 사장은 취소할까 고민하다 요청 문구를 확인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아빠 된 것 축하해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달 장소가 인근 여성병원이었습니다. 출산한 아내가 남편에게 주려는 케이크였던 거죠. 사장은 이건 꼭 만들어야겠다며 온 정신을 집중해 손 떨리고 식은땀 나면서도 정성껏 레터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럼 엄마는 누가 축하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은 정성껏 서비스 쿠키를 포장하고 손편지를 적었죠. 누군가 아빠가 됐다는 건 또 누군가는 엄마가 됐다는 뜻이겠죠. 이건 제가 엄마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날 산모는 리뷰에 제 몫의 서비스를 챙겨줘서 너무 감동했다며 소중한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게 산모의 마음이라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반응했죠. 엄마라는 존재를 먼저 생각한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있네요. 서울 양천구에서 배달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LA 갈비 40g이었는데 요청사항을 확인한 순간 사장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항암 중인 9세 아들이 갑자기 찾을 때마다 주문해요. 사장님 갈비 최고라고 해서 감사 인사 전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세 아들과 임신 7개월 아내를 둔 사장님은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똑같은 메뉴를 하나 더 포장했고 작은 쪽지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적어보냈죠. 3일이 지난 어느 날 가게에 꼬마 아이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날 주문했던 손님이었죠. 어머니는 바카스 한 박스를 건네며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를 전해드리고 싶다더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이를 보니 팔에는 주사 흔적이 있었고 항암으로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음료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장님은 너무 감동받아서 한참을 울었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전했는데요. 아이의 환한 웃음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밤 12시 무렵 CCTV를 확인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간 뒤였는데 치우지 않은 컵과 쓰레기로 테이블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12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 손님 3명이 카페로 들어왔고 사장님은 CCTV로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죠. 손님들은 난장판이 된 테이블을 보더니 먼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사장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새 손님이 유쾌하게 뚝딱뚝딱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무인 카페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거죠. 손님들은 청소를 마친 뒤 짧은 메모를 남기고 갔는데요. 사장님, 저희가 여기 청소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하다 갑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무인 카페를 하면 인류애를 잃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다며 감동을 전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마음을 실천한 새손님 덕분에 오늘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네요. 한 식당 사장이 삼계탕 30인분과 만두 8개를 예약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8만 원이나 되는 큰 주문이었죠. 예약자는 지역회사 단체 회식이라며 예약금 없이도 믿어달라고 했고 사장은 이 지역에서 자주 회식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삼계탕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 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모두 허사가 된 거였죠. 사장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지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이 내린 결정은 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삼계탕은 필요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직접 피해 금액을 보내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조만간 회식하러 가겠다는 예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인분의 삼계탕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더 많은 분들께 드리지 못해 미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장은 분노를 나누니 오히려 행복해졌다며 각박한 세상에도 따뜻한 면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죠. 외출 나온 군인 5명이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식당 사장이 이미 어떤 남성이 돈을 내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무려 20만 원이었죠. 군인들은 너무 놀라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식당 사장이 그 남성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 A씨가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로 감사 인사를 남겼죠. 갑자기 고깃값이 계산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사주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0분 뒤 그 남성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내용을 보고 군인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국가를 위해 하는 노고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몇 년 안에 군대에 갑니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그대들이 아름다워서 계산했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저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대들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며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우면서도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하네요.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7살 동생을 돌보는 고등학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된 형에게 어린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보챘죠. 하지만 가진 돈은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치킨집 점주가 형제를 가게로 불러 치킨을 대접했습니다. 이후에도 동생이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치킨을 내어줬고 한 번은 미용실에서 동생 머리를 깎여서 돌려보내기도 했죠. 형은 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성인이 되고 돈 많이 벌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미담이 알려지자 해당 지점을 돈줄 내주자며 치킨 주문이 이어졌고 본사는 점주에게 영업 지원을 하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한 점주의 마음이 더 큰 선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에 사는 주민은 복도에 간식 바구니를 뒀습니다. 배송기사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드세요라는 쪽지와 함께였죠. 택배 물량이 많아지고 4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게 마음에 걸려 1년 넘게 간식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주민은 택배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현관 CCTV를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택배기사가 간식 바구니에서 음료를 하나 집어들더니 현관문 쪽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택배기사는 집 앞까지 택배를 비대면으로 전달한 후 카메라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하고 떠났죠. 작은 것에도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가시는 모습에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본인이 영상 속 택배기사의 형이라는 네티즌이 나타났습니다. 고생하는 동생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는 분도 계시고 동생만큼 저 또한 감사하다며 좋은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기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작은 배려와 작은 감사가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음료에 그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집에서 동생이 나가면서 버리려고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를 잠시 내놓았습니다. 그 사이 주문한 중국 음식이 배달됐는데요. 배달기사로부터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엔 식사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쓰레기는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쓰레기 봉투가 엘리베이터에 실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다. 다음에 꼭 보답하겠다고 답장하자. 배달기사는 놀라운 답변을 보냈습니다. 저희 중국집 소중한 손님이신데 쓰레기 옆에 음식을 둘 수 없어서 치워드린 것뿐이라며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고객 가족은 고마운 마음에 케이크 쿠폰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장은 이런 큰 선물은 오픈 이래 처음이라며 매번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욕먹기 일쑤였는데 감동 그 자체라고 답했습니다. 작성자는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비 내리는 서울 강남대로 횡단보도에서 수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혼자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절반도 못 건넜는데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죠.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차주 중이던 470번 버스 기사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뒤편을 바라본 뒤 한 걸음에 버스 밖으로 뛰쳐나왔죠.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이었습니다. 기사는 휠체어를 밀며 남성과 함께 횡단보도를 달렸습니다. 안전지대까지 데려다준 뒤 흠뻑 젖은 채 다시 버스로 돌아와 운행을 시작했죠.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번개맨 같았다며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버스 기사는 당시에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죠.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10살 소녀가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84년이 흘러 94세가 된 할머니는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돈 3억 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습니다. 돈이 없어 학업을 놓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나머지 3억 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금으로 전달했고 40살 무렵부터는 집에서 지적장애인 11명을 직접 돌보며 살았습니다. 2019년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며 매월 정기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그해 건강이 악화되자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살던 집 보증금 5천만 원까지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죠. 할머니는 94세로 별세하며
약속대로 마지막 보증금까지 모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평생을 나눔으로 채운 할머니의 삶이 진정한 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충남 아산의 한 병원에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퇴원을 하루 앞두고 침대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 참석할 비행기 값이 없었던 겁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이 환자가 보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사연을 들은 원장은 선뜻 현금 100만 원을 건네면 내가 빌려주는 거니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 빌려줬다는 얘기는 절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남겼죠. 치료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료 중이던 원장은 어떤 젊은 외국인이 원장님께 꼭 드릴 게 있다며 간호사와 신랑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라 1분만 얘기를 들어주자 했는데 두꺼운 봉투와 영문 편지를 살며시 내밀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봉투엔 만원권 지폐 100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다시 한국에 와 돈을 벌고 있다며 너무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신의를 지킨 환자의 마음이 의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카페 배달앱으로 오렌지에이드 30잔 포장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6만 원 상당이었는데 요청사항엔 다음 달 기부에 꼽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기다려도 주문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쇼가 의심돼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자 손님은 기부에 보태는 것이라며 업주의 정기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 사장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보육원에 김밥 70줄씩을 정기 기부해왔고 이 사실이 알려져 종종 같이 기부하고 싶다며 주문을 넣는 고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음료 30잔을 다음 달까지 둘 수 없었던 사장은 배달기사와 손님들에게 무료 나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사장은 사비로 15만 원어치 컵빙수 55개를 주문해 보육원에 보냈죠. 사장은 저를 통해 기부해주신 따뜻한 고객님께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최고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3일장을 치르던 손자에게 갑자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장어구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새벽이라 장어구이를 배달해주는 집이 없었는데요. 포기하려던 순간 장어초밥을 파는 초밥집을 찾았습니다. 손자는 전화를 걸어 여기가 장례식장인데 마지막으로 할머니 식탁에 장어구이를 올려드리고 싶다며 장어초밥에서 장어구이만 접시에 올려 배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벽에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는 부탁이었지만 사장은 흔쾌히 수락했죠. 그런데 배달이 엄청 빨리 와서 놀랬고 배달기사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배달기사는 가게 주인이 절대 빨리 운전하지 말고 천천히 운전하더라도 내용물은 온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봉지를 열었는데 음식과 함께 현금 2만 원이 담긴 흰 봉투가 있었죠. 음식값은 받지 않겠다 힘내시고 화이팅이라는 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는 한순간 머리가 멍했다며 사장님 덕분에 할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효도를 돕고 싶었던 초밥집 사장의 진심이 슬픔 속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네요. 서울 양천구에서 배달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LA 갈비 40g이었는데 요청사항을 확인한 순간 사장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항암 중인 9세 아들이 갑자기 찾을 때마다 주문해요. 사장님 갈비 최고라고 해서 감사 인사 전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세 아들과 임신 7개월 아내를 둔 사장님은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똑같은 메뉴를 하나 더 포장했고 작은 쪽지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적어보냈죠. 3일이 지난 어느 날 가게에 꼬마 아이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날 주문했던 손님이었죠. 어머니는 바카스 한 박스를 건네며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를 전해드리고 싶다더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이를 보니 팔에는 주사 흔적이 있었고 항암으로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음료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장님은 너무 감동받아서 한참을 울었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전했는데요. 아이의 환한 웃음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밤 12시 무렵 CCTV를 확인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간 뒤였는데 치우지 않은 컵과 쓰레기로 테이블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12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 손님 3명이 카페로 들어왔고 사장님은 CCTV로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죠. 손님들은 난장판이 된 테이블을 보더니 먼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사장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새 손님이 유쾌하게 뚝딱뚝딱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무인 카페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거죠. 손님들은 청소를 마친 뒤 짧은 메모를 남기고 갔는데요. 사장님, 저희가 여기 청소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하다 갑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무인 카페를 하면 인류애를 잃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다며 감동을 전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마음을 실천한 새 손님 덕분에 오늘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네요. 한 식당 사장이 삼계탕 30인분과 만두 8개를 예약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8만 원이나 되는 큰 주문이었죠. 예약자는 지역회사 단체 회식이라며 예약금 없이도 믿어달라고 했고 사장은 이 지역에서 자주 회식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삼계탕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 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모두 허사가 된 거였죠. 사장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지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이 내린 결정은 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삼계탕은 필요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직접 피해 금액을 보내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조만간 회식하러 가겠다는 예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인분의 삼계탕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더 많은 분들께 드리지 못해 미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장은 분노를 나누니 오히려 행복해졌다며 각박한 세상에도 따뜻한 면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죠. 외출 나온 군인 5명이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식당 사장이 이미 어떤 남성이 돈을 내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무려 20만 원이었죠. 군인들은 너무 놀라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식당 사장이 그 남성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 A씨가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로 감사 인사를 남겼죠. 갑자기 고깃값이 계산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사주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0분 뒤 그 남성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내용을 보고 군인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국가를 위해 하는 노고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몇 년 안에 군대에 갑니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그대들이 아름다워서 계산했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저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대들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며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우면서도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하네요.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7살 동생을 돌보는 고등학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된 형에게 어린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보챘죠. 하지만 가진 돈은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치킨집 점주가 형제를 가게로 불러 치킨을 대접했습니다. 이후에도 동생이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치킨을 내어줬고 한 번은 미용실에서 동생 머리를 깎여서 돌려보내기도 했죠. 형은 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성인이 되고 돈 많이 벌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미담이 알려지자 해당 지점을 돈줄 내주자며 치킨 주문이 이어졌고 본사는 점주에게 영업 지원을 하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한 점주의 마음이 더 큰 선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에 사는 주민은 복도에 간식 바구니를 뒀습니다. 배송기사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드세요라는 쪽지와 함께였죠. 택배 물량이 많아지고 4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게 마음에 걸려 1년 넘게 간식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주민은 택배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현관 CCTV를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택배기사가 간식 바구니에서 음료를 하나 집어들더니 현관문 쪽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택배기사는 집 앞까지 택배를 비대면으로 전달한 후 카메라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하고 떠났죠. 작은 것에도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가시는 모습에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본인이 영상 속 택배기사의 형이라는 네티즌이 나타났습니다. 고생하는 동생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는 분도 계시고 동생만큼 저 또한 감사하다며 좋은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기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작은 배려와 작은 감사가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음료에 그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집에서 동생이 나가면서 버리려고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를 잠시 내놓았습니다. 그 사이 주문한 중국 음식이 배달됐는데요. 배달기사로부터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엔 식사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쓰레기는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쓰레기 봉투가 엘리베이터에 실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다. 다음에 꼭 보답하겠다고 답장하자. 배달기사는 놀라운 답변을 보냈습니다. 저희 중국집 소중한 손님이신데 쓰레기 옆에 음식을 둘 수 없어서 치워드린 것뿐이라며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고객 가족은 고마운 마음에 케이크 쿠폰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장은 이런 큰 선물은 오픈 이래 처음이라며 매번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욕먹기 일쑤였는데 감동 그 자체라고 답했습니다. 작성자는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비 내리는 서울 강남대로 횡단보도에서 수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혼자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절반도 못 건넜는데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죠.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차주 중이던 470번 버스 기사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뒤편을 바라본 뒤 한 걸음에 버스 밖으로 뛰쳐나왔죠.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이었습니다. 기사는 휠체어를 밀며 남성과 함께 횡단보도를 달렸습니다. 안전지대까지 데려다준 뒤 흠뻑 젖은 채 다시 버스로 돌아와 운행을 시작했죠.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번개맨 같았다며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버스 기사는 당시에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죠.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10살 소녀가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84년이 흘러 94세가 된 할머니는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돈 3억 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습니다. 돈이 없어 학업을 놓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나머지 3억 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금으로 전달했고 40살 무렵부터는 집에서 지적장애인 11명을 직접 돌보며 살았습니다. 2019년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며 매월 정기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자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살던 집 보증금 5천만 원까지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죠. 할머니는 94세로 별세하며 약속대로 마지막 보증금까지 모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평생을 나눔으로 채운 할머니의 삶이 진정한 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충남 아산의 한 병원에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퇴원을 하루 앞두고 침대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 참석할 비행기 값이 없었던 겁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이 환자가 보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사연을 들은 원장은 선뜻 현금 100만 원을 건네면 내가 빌려주는 거니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 빌려줬다는 얘기는 절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남겼죠. 치료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료 중이던 원장은 어떤 젊은 외국인이 원장님께 꼭 드릴 게 있다며 간호사와 신랑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라 1분만 얘기를 들어주자 했는데 두꺼운 봉투와 영문 편지를 살며시 내밀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봉투엔 만원권 지폐 100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다시 한국에 와 돈을 벌고 있다며 너무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신의를 지킨 환자의 마음이 의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카페 배달앱으로 오렌지에이드 30잔 포장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6만 원 상당이었는데 요청사항엔 다음 달 기부에 꼽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기다려도 주문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쇼가 의심돼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자 손님은 기부에 보태는 것이라며 업주의 정기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 사장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보육원에 김밥 70줄씩을 정기 기부해왔고 이 사실이 알려져 종종 같이 기부하고 싶다며 주문을 넣는 고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음료 30잔을 다음 달까지 둘 수 없었던 사장은 배달기사와 손님들에게 무료 나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사장은 사비로 15만 원어치 컵빙수 55개를 주문해 보육원에 보냈죠. 사장은 저를 통해 기부해주신 따뜻한 고객님께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최고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3일장을 치르던 손자에게 갑자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장어구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새벽이라 장어구이를 배달해주는 집이 없었는데요. 포기하려던 순간 장어초밥을 파는 초밥집을 찾았습니다. 손자는 전화를 걸어 여기가 장례식장인데 마지막으로 할머니 식탁에 장어구이를 올려드리고 싶다며 장어초밥에서 장어구이만 접시에 올려 배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벽에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는 부탁이었지만 사장은 흔쾌히 수락했죠. 그런데 배달이 엄청 빨리 와서 놀랬고 배달기사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배달기사는 가게 주인이 절대 빨리 운전하지 말고 천천히 운전하더라도 내용물은 온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봉지를 열었는데 음식과 함께 현금 2만 원이 담긴 흰 봉투가 있었죠. 음식값은 받지 않겠다 힘내시고 화이팅이라는 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는 한순간 머리가 멍했다며 사장님 덕분에 할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효도를 돕고 싶었던 초밥집 사장의 진심이 슬픔 속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네요. 한 카페 배달앱으로 오렌지에이드 30잔 포장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6만 원 상당이었는데 요청사항엔 다음 달 기부에 꼽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기다려도 주문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쇼가 의심돼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자 손님은 기부에 보태는 것이라며 업주의 정기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 사장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보육원에 김밥 70줄씩을 정기 기부해왔고 이 사실이 알려져 종종 같이 기부하고 싶다며 주문을 넣는 고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음료 30잔을 다음 달까지 둘 수 없었던 사장은 배달기사와 손님들에게 무료 나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사장은 사비로 15만 원어치 컵빙수 55개를 주문해 보육원에 보냈죠. 사장은 저를 통해 기부해주신 따뜻한 고객님께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최고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3일장을 치르던 손자에게 갑자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장어구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새벽이라 장어구이를 배달해주는 집이 없었는데요. 포기하려던 순간 장어초밥을 파는 초밥집을 찾았습니다. 손자는 전화를 걸어 여기가 장례식장인데 마지막으로 할머니 식탁에 장어구이를 올려드리고 싶다며 장어초밥에서 장어구이만 접시에 올려 배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벽에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는 부탁이었지만 사장은 흔쾌히 수락했죠. 그런데 배달이 엄청 빨리 와서 놀랬고 배달기사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배달기사는 가게 주인이 절대 빨리 운전하지 말고 천천히 운전하더라도 내용물은 온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봉지를 열었는데 음식과 함께 현금 2만 원이 담긴 흰 봉투가 있었죠. 음식값은 받지 않겠다 힘내시고 화이팅이라는 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는 한순간 머리가 멍했다며 사장님 덕분에 할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효도를 돕고 싶었던 초밥집 사장의 진심이 슬픔 속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네요. 서울 양천구에서 배달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LA 갈비 40g이었는데 요청사항을 확인한 순간 사장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항암 중인 9세 아들이 갑자기 찾을 때마다 주문해요. 사장님 갈비 최고라고 해서 감사 인사 전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세 아들과 임신 7개월 아내를 둔 사장님은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똑같은 메뉴를 하나 더 포장했고 작은 쪽지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적어보냈죠. 3일이 지난 어느 날 가게에 꼬마 아이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날 주문했던 손님이었죠. 어머니는 바카스 한 박스를 건네며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를 전해드리고 싶다더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이를 보니 팔에는 주사 흔적이 있었고 항암으로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음료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장님은 너무 감동받아서 한참을 울었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전했는데요. 아이의 환한 웃음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